다음은 아보가드로 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학자가 정의하여 법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보가드로 수는요, 어떤 원자의 원자량에 존재하는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자의 개수를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의 개수 혹은 분자의 개수를 1몰이라고 하는 단위로서 표현을 할 건데 이 수치 자체가 아보가드로 수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상 원자 굉장히 입자가 작겠죠. 분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입자 자체가 작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입자 한 개당의 원자량 혹은 분자량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몽땅 뭉쳐가지고 1몰이다 라고 하는 아보가드로 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마치 연필 한 다스에 12자루가 있고 계란 한 판에 계란 30개가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묶음에 대한 단위로서 아보가드로 수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 정의 한번 읽어보자면 모든 기체 1몰은 표준 상태에서 이때의 표준 상태는 기체 표준 상태로서 0도씨 1기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약 22.4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분자 개수 말씀드렸어요. 이 1몰이라고 하는 것은 6.2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체든지 간에 기체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1몰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의 용적은 22.4리터더라 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보가드로 수의 법칙인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장을 읽어보시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부피가 같으면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다른 의미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표준 상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에는 1몰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들을 집합해서 모아봤을 때에는 용적 22.4리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표준 상태의 조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같은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있다면 요만큼의 용적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에 대한 개수는 동일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자의 개수, 요 n이라고 했을 때 얘는 무조건 부피와 비례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 n이 사실은 몰수다라고 해줄 수도 있겠죠. 이 몰수는 부피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상태일 때 1몰이다라고 하면은 22.4리터다. 2몰이다라고 한다면 44.8리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몰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은 아주 작은 입자인 원자, 분자, 이온들의 수를 나타내기 위한 단위로 물질을 양적으로 취급할 때의 단위다. 즉 입자수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 묶음을 우리가 1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는 아보가드로 수였고요. 이 몰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n분의 w로 몰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단위만 체크를 해보자면 W는 물질의 질량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량 단위 g을 사용해서 표현해 줄 거고요. 이때 M, 분자량, 단위는요. 분자량은 우리가 아예 무차원의 수로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 상대적인 질량값이기 때문에. 근데 아보가드로 수를 대입해가지고 1몰 단위당의 질량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로서 그램 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램 같으니까요. 날려주면 결국에는 몰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요 n이라고 하는 단위는 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n, 몰수는 n분의 w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 하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 값은요, 우리가 표준 상태다, 0도씨 1기압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무조건 22.4리터의 용적은 1몰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22.4리터 퍼 몰 분의
해당 부피로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맞아요. 리터 단위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터가 약분이 되면서 몰수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N은 N분의 W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22.4 분의 V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단위 체계로서 키로자를 넣어주면요. 킬로그램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M 분자량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킬로그램 퍼 킬로몰로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킬로몰로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관련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다음 중 1ATM일 때, 1대기압일 때 연료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전에 우리는 암기했습니다. 각각 연료가 1몰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위에서부터 2몰, 3.5몰, 5몰, 6.5몰의 산소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각각 CO2하고 H2O가 만들어지며 CO2는 1, 2, 3, 4 순차적으로 H2O는 2, 3, 4, 5 순차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바로 4번이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중 1ATM일 때 연료 1몰을 완전 연소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몰수가 가장 작은 것은? 하면서 문제 조건으로서 반응물, 연료에 대한 분자식이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풀어보자면 CH4, 메탄 나와 있네요. 메탄은 아까 전에 풀어놨습니다. 얘가 완전 연소되었다라고 한다면 CO2와 H2O가 발생될 거고 이때 C 한 개가 나오며 H는 그렇죠, 4개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 H2O로 변신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오는 2개, 여기서 오는 2개, 즉 O가 산소가 4개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몰에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C2H2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지금 얘는요, C가 서로 삼중결합으로, 다중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가 몇 개? 2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꼴을 아세틸렌이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아세틸렌의 경우에 O2,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완전 연소했다라고 했을 때 CO2하고 H2O가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이유는요, 아세틸란도 C하고 H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탄화수소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연소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몰수 맞춰주셔야 되겠죠? C가 2개가 들어갔습니다. 먼저 얘를 1몰 반응했다라고 가정해줘야 되니까요. C가 2개가 들어갔으니까 2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H는요, 2개가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로 2개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해 줄 거예요. 지금은 그냥 1몰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O는 4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O는 1개가 나오니까 총 5개의 산소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반응물은 산소 몇 몰로 변환을 시켜주면 될까요? 저 2분의 5몰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몰의 아세틸렌이 완전 연소되기까지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2분의 5몰, 즉 2.5몰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C2H5OH, 우리 얘 아까 전에 에탄올로서 확인해 봤습니다. 얘가 산화 결합을 통해서 CO2하고 H2O를 만든다 라고 할 거니까요. 일단 1몰 가정해서 화학 반응식 채워주시면 되겠죠. C가 2개가 들어갔으면 2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H는요, 6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O에 대한 개수는 여기서 4개, 여기서 3개니까 그러면 여기에 O 하나 빼주고요. 6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산소의 몰수 3몰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C가 6개, H가 6개, 얘는 어떻게 생겨 있을까요? 먼저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려보자면요. C가 애초에
이렇게 육각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H가 각 다리에다가 하나씩 부착이 되어야지만 H도 6개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C 다리가 3개씩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씩 이중결합으로서 이러한 고리 형태의 탄화수소계를 벤젠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C가 몇 개? 6개고요. 각 사이드마다 H가 달려있는 꼴이니까요. H 몇 개? 그렇죠. 6개로 이루어져 있는 모양을 연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가 6개, H가 6개를 우리가 방향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얘를 벤젠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벤젠도 O2 산화결합을 통해서 CO2하고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발생될 거고요. 일단 C가 6개 들어갔으니까 6개 나올 수 있도록 H 6개 들어갔으니까 6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O는 12개고요. 여기서 O는 3개니까 15개의 O가 나올 수 있도록 2분의 15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7.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1몰을 완전연소한다 라고 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몰수가 가장 작은 거는 여기서 1몰, 여기서 2몰, 여기서 2몰, 여기서 6몰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을 가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번입니다. 먼저 3번은 메틸 알코올 32g을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공기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기량을 g으로 물어보고 있죠. 단위 무조건 체크해 주시고요. 단, 공기 중 산소는 20볼륨%고 질소는 80볼륨%로 차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먼저 메틸 알코올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부터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메틸 알코올은 C가 1개일 때 H가 4개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빠지고 OH, 알코올기가 부착이 되어 있는 이런 분자식으로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때 O2 같이 산화 결합하게 되면 CO2하고 H2O가 나오는데 우리 몰수 맞춰주셔야 되겠죠? 1몰의 메탄올이 완전 연소된다 가정할 거기 때문에 C는 1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H는 4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O 2개, 여기서 O 2개에서 총 4개의 O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O는 여기서 무조건 1개가 저 버려야겠죠. 1개 여기 있으니까요. 요 O2는 3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요 O2는 1.5몰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응식을 전부 다 적어 놓은 거고 문제에서 메틸알코올이 32g이 완전연소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여기에서 이 32g이 몇 몰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메틸알코올에 대해 분자량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C는 10이라고 했고요. H는 1이라고 했어요. 얘가 3개가 있고 플러스 5는요. 16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1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합산해 주시면 32 나옵니다. 아, 분자량이 몇이에요? 32라는 거예요. 32g/몰이니까 이 전체 질량 W를 M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램 약분되면서 몰만 남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1몰이 지금 완전연소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몰이 완전연소 되기까지 필요한 산소량은요, 1.5몰인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산소량이 아니라 공기량이다라고 했으니까 공기량으로 다시 변환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전체 100% 중에서 산소가 딱 20%만 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가 딱 20%만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 산소가 몇 몰이라고요? 1.5몰입니다. 그럼 전체 공기는요? 1.5를 0.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요 20%는요, 우리 영두개 땡겨가지고 0.2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전체 1이라고 했을 때 전체 몰수는 몇이다? 0.2분의 1.5다. 그래서 공기는요 0.2분의 1.5몰입니다 라고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몰로써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램으로서 질량 단위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몇 하시면 돼요? 그렇죠. 공기에 대한 평균 분자량을 곱하셔서 즉 분자량은 g/몰로 나오게 될 거고 얘를 곱하셔서 g으로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공기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공기 중 산소가 20%, 질소가 80%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 값을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소는 O2는 20%고, 질소는요, 80%래요. 자, 산소의 경우 분자량 어떻게 구해요? 16 곱하기 2 하니까요, 32g/몰이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얘가 20%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0.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질소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질소의 경우 분자량은요, 14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8g/몰인데 여기서 80%만 질소다라고 했으니까요. 0.8을 곱해서 두 개를 합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29 대략 나올 거예요. 그래서 29g/몰로서 곱해 주시게 되면 해당 g으로서 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마그네슘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그네슘 24g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하여 산소량은 얼마가 필요한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문을 보아하니까 산소에 대한 양을 질량으로서 구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다만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로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마그네슘 플러스 O2 했을 때 무슨 생성물이 나올까요? 네, 이거는 따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산화 마그네슘은 무조건 1대1로서 반응합니다. 왜냐? 요 Mg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족이니까요. 이가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친구고요. O라고 하는 친구는 이가 음이온이 될 수 있는 친구잖아요. 즉, 두 개씩 어차피 나눠 가질 거니까 얘 친구는 1대1로 반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화합물인 산화 마그네슘이 발생될 거고 이때 몰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몰의 마그네슘이 완전 연소한다라고 한다면 이 산소는 2분의 1몰만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에 필요한 몰수는 0.5몰인데 우리 뭐라고요? 질량으로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산소의 분자량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산소는 O2예요. 분자량 어떻게 구해요? 16 곱하기 2 하시면 32 나오죠? 32g/몰 해주시면 몰몰 날아가게 되어서 g으로서 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2의 반이라고 했으니까요. 16g 나오겠네요. 정답 2번 마무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